네,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주제인 제임스 블라드 요 5에서 7% 기준금리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뜯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목요일 날에 본인이 이제 발표를 한 자료이고요. 요거 한번 이제 이게 좀 유튜브가 아까운 게 외부 링크 자료는 저희가 올려도 링크가 안 걸리더라고요. 커뮤니티 탭에다가 이거를 올려도 외부 거는요 막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올리고 싶은데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릴 수가 없고 좀 아쉽죠. 그게 제일 아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세인트루이스 연은에 들어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이게 어떤 자료인지 또 저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건데 쭉쭉쭉쭉 보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의, 그러니까 인플레를 확 잡을 수 있는 수준의 금리냐, 뭐 여기에 대해 갖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거를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걸 다 해봤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제 가정치를 넣어 갖고서 해봤었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 여기에서 이제 굵은 점선이 이제 최소치, 그러니까는 좀 우리가 관대하게 봤었을 때 요 정도까지는 금리를 올려야 되고 얇은 점선은 우리가 좀 덜 관대하게 봤었을 때는 이만큼도 올려야 되더라.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서 5에서 7이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쭉 보시면은 내용이 막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시잖아요. 이렇게 PPT로 맞는 게 내용은 안 길잖아요. 페이지는 좀 많아 보여도.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핵심 자료는 요거였다. 5에서 7. 그러면은 이제 테일러 준칙을 따랐다라고 하는데 뭐가 관대한 거고 뭐가 좀 덜 관대한 거냐. 요거를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료를. 자, 일단 제임스 블라드가 여기에 일부 수정을 가했어요. 예, 그렇게 한 거라서 뭐 좀 필요 없는 거는 제끼고 핵심만 말씀을 드려보면 명목 기준금리는 실질금리에다가 목표 인플레, 그 다음에 가중치에다가 물가 상승률에 목표 인플레를 뺀 거를 이제 가중치에 곱해갖고서 구하면 된다. 요 뒤에 거는 이제 제로 이하로 안 내려가게 하는 것들만 있는 거라 그건 다 뺐습니다. 일부러 제가. 그러면은 관대한 경우에는 이제 블라드가 넣은 가정은 본인이 임의로 넣은 가정은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 인플레는 2%인 거고 실질금리에 대해서 관대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0.5라고 넣었어요. 0.5%. 그다음 가중치를 1.25로 넣었어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뭘 기준으로 보느냐라고 했었을 때 달라스 연은에서 발표하는 트림드 민, N이 빠졌네요. 절사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 트림드 민, 이제 CPI가 아니라 PC 물가지수의 1개월치가 아니라 지난 12개월치 평균을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걸 넣어보면은 4.93%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5 정도로 보이는 거. 요 보면 5보다 살짝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4.93. 요게 이제 관대한 경우. 예, 최소. 그럼 최대치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덜 관대한 경우. 이때는 실질금리 원래 관대할 땐 마이너스 0.5였죠. 근데 실질금리를 플러스 0.5로 해요. 여기서 1%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목표 인플레는 2니까 동일하고. 그 다음에 가중치가 1.25에서 좀 올리자. 1.5.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뭘 보냐. 이거 절사평균이라는 거는요. 어떤 얘기냐 하면은 물가 세부 구성 항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과도하게 많이 오르거나 과도하게 많이 마이너스가 된 거는 이거는 좀 특이한 요소니까 빼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도 치고 밑에도 치고 잘라내고서 평균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근원 PC 물가지수보다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낮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관대한 경우가 됐겠죠. 근데 덜 관대한 경우는 그냥 우리 근원 PC 물가를 그대로 집어넣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최근에 이렇게 9월달 거거든요. 그때 5.1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에 딱 넣으면 이게 7.15 이렇게 나온 거죠. 7보다 조금 높죠, 그렇죠? 7.15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진 생각은 뭐냐면 제임스 블라드가 조금 이거는
지금 저걸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부터 처음에 긴축에 들어간다고 할 때 테일러 준칙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꽤 계세요. 경제학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도요. 근데 연준이 그게 뭉갰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보시면은 금리를 이미 올해 올릴 게 아니라 3월에 21년도 초부터 올려나갔었어야 돼요. 여기에 따르면. 그쵸? 그래서 만약에 한 이 즈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격적으로 진짜 높게 나온 거는 21년도 10월치부터 팍 높아졌거든요. 전방위적으로. 그러면은 실은 그때 당시에 만약에 블라드가 나는 이렇게 봐 하면서 이 표를 딱 가지고 나왔다. 여러분 딱 요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난리가 났겠죠. 연준이 그러면은 몇 프로까지 금리를 올려야 돼? 막 이렇게 긴장을 엄청나게 했겠죠. 이때 기준이면은 뭐 연준이 금리를 3% 중반에서 못해도 높으면 7%까지도 올려야 되는구나라가 됐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매파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고 사람들이 긴장했고 솔직히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인플레가 문제 안 됐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선제 조치를 한 거니까. 이때는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다가 지금 이거는 공식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게 보이세요? 실제 나오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피크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테일러 준칙도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에 연계가 돼 있어요. 이 숫자는. 근데 지금 만약에 인플레가 피크를 쳤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래버리면 이 구름대가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파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당연히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는 순간에 드는 생각이 테일러 준칙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저거 근데 까딱 잘못하면 지금부터 내려올 텐데 저걸 왜 지금 가져왔지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저 자료에 약간의 함정 같은 게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환호했던 거는 CPI가 10월치가 예상 대비 훅 떨어진 거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했어요. 그 전까지는 예상치 대비 높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10월치가 상당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대비해서. 거기에 환호를 크게 했어요. 근데 CPI는 10일 전으로 나와요. 매월. 그러니까 상반월에 나오죠. PCE 물가지수는 거의 월말에 나와요. 이번에는 12월 1일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게 만들었던 10월 물가가 PCE는 아직 안 나왔어요. 9월까지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보시면은 이게 시차가 존재하죠. 이렇게. 그렇죠. 똑같이 안 가죠. 10월치 안 나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려간 거 보고 좋아했는데 그거 안 나온 자료를 갖고 와서 5에서 7 하니까는 그것도 좀 그런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자마자부터. 근데 이제 뭐 당장 10월 달께 PCE 거는 뭐 예를 들어 의미 있게 안 내려오더라도 앞으로 이제 블라드가 말한 저 공식대로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내려갈 공산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요 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달라스 연은의 그 절사평균 PCE 물가 지수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이 1개월치 12개 모으면은 평균 치면은 12개월치 되는 거거든요. 노란색 한 게 지금이에요. 9월 달 거에 이제 그러니까 요번에 반영된 숫자예요, 이게. 그럼 이제 그 다음 달에 10월께 나올 때 4.28보다 낮으면 이 내려가겠죠. 근데 같은 논리로 보게 되면 튀는 숫자가 하나 있죠. 작년 1월 달에 6.76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 1월 달 데이터 그게 2월에 발표가 되겠죠. 그때 6.76보다 낮게 나오면 그냥 예를 들어 한 4.26 정도로 쭉 간다라고 보게 되면 그러면 달라스 연은의 이 절사평균이 확 내려갈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10월부터 내년 1월 발표 때까지 계속 4.28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숫자가.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테일러 준칙의 하단이 지금은 5잖아요. 근데 그게 4.66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내년 이제 2월 달에는. 근데 지금 이날도 얘기했지만은 최소한 못해도 5.25까지는 블라드가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속도로 올려나가면은
내년에 1월의 회의에 거기까지 이제 그 1월 회의 그 넘어가서도 계속 올려나가야지 이제 금리가 그 수준에 가는 건데 테일러 준칙 하단은 이미 2월부터 4.66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물론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완화적으로 해서 인플레 심리 자극을 크게 했으니 이번에 내릴 때에는 혹은 이제 이게 의미 있게 내려가더라도 우리는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를 하겠어라고 말을 하고 테일러 준칙이 내려가는 거를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런 말에 대해 가지고서 방어 논리를 펼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럼 이거 왜 가지고 왔어 지금? 그럼 너 어차피 이걸로 결정 안 할 거잖아. 뭐 의미 있게 내려갈 때까지 그냥 유지하겠다며. 그럼 너 이걸 지금 굳이 왜 가져왔어? 그죠? 예. 그러니까 타이밍이 제가 볼 땐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다음에 이제 덜 관대한 경우, 좀 더 이제 인플레를, 그러니까 금리 수준을 좀 더 높게 보는 경우죠. 이거는 우리가 좀 참고할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9월 FMC에서 점도표하고 더불어서 연준이 경제 전망치를 이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그걸 한번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덜 관대한 경우는 근원 PC 물가를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근원 PC 물가에 대해 갖고서 369 12월 달에는 경제 전망치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어땠냐면 22년에 4.5%, 23년에 3.1, 24년에 2.3이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했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연준은 금리를 22년에 4.4, 23년에 4.6, 24년에는 3.9로 변경해 나가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한번 테일러 준칙에 넣어보자는 거죠. 요 말 그대로. 그렇게 넣으면 22년은 6.25까지 올라가야 돼요. 지금에서 200bp를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회의 12월에 딱 한 번 남았는데, 그럼 되게 매파적이에요. 요것만 딱 봐서는. 근데 23년부터 이상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3년에 연준이 말한 근원 물가 PC 상승만큼 나오게 되면 4.15까지만 올리면, 그러니까 4.15가 돼야 돼요. 덜 관대한 경우인데 24년도에는 2.95가 돼야 돼요. 덜 관대한데 이게 더 높은 숫자일 텐데. 근데 본인들이 23년에는 4.6이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4.15 테일러 준칙을 따르면 24년에는 3.9라고 했잖아요. 근데 2.95 그러면은 너무 격차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났을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저기에서 아마 이것도 조금 더 올라가긴 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11월 FMC 때 파월 의장이 얘기했잖아요. 9월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 우리 최종 금리 수준이나 모든 게.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올렸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봤자 이게 이거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돼버리면은 덜 관대한 경우를 기준으로 봐도 당장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는 많이 인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고 처음에는 주가 확 빠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근데 블라드 저거 왜 가지고 나왔지?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는 게 저러면 내년에는 인하하자는 얘기가 저 자료에서는 나오게 되는데 산출이 될 텐데 그 책임질 수 있나? 우리 아무도 아직 인하까지는 그렇게까지는 기대 안 하는데 저 자료를 왜 가지고 나왔지? 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저게 자충수가 돼버리는 건 아닐까 요번에 쓴 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 나왔을까 저 자료를 하다가 혹시나 연준 내부에서 아주 격론이 벌어지나 조금 이제 과도한 표현을 쓰면 내전이 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테일러 준칙을 연초에 갖고 나왔으면 엄청 매파적으로 보였을 건데 인플레가 지금 피크 아웃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럼 그 뒤에는 테일러 준칙은 떨어질 리만 남는데 지금 가지고 나오는 거는 이건 뭐지? 이런 의문이 있는데 혹시나 이런 거죠. 최근에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 이제 방송할 때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우리가 포워드 가이던스 QE/QT까지 넣은 비전통적인 방법까지 넣어봤었을 때에는 지금의 금리 수준이 이미 한 7에서 9%일 수도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둘기파가 좋아할 만한 데이터가 연구 자료가 하나 나왔다 해갖고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박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까지 우리가
제약적인 수준으로 올렸다라고 너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우리 클래식을 지키자. 클래식이 뭐냐? 테일러 준칙이지. 그거에 따르면 우리 아직까지 한참 덜 올렸어. 라고 반박 자료로서 혹시나 나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요것만 봤다면 그런 생각까지 안 이어졌을 텐데 뒤에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했냐면 블라드가 요번에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측정한 금융 스트레스 지수라는 것도 요번에 넣었어요. 근데 요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받고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역대급으로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 나가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제약적인 금리 수준까지로 긴축해도 된다. 근데 제일 많이 보는 거는요. 연은에서 나오는 자료 중에 시카고 연은 걸 제일 많이 봐요. 시장은. 근데 시카고 연은에 금융환경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금융환경지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위로 갈수록 역시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밑으로 갈수록 덜 받고 있다는데 최근에 CPI 발표하기 전까지는 거의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그랬다가 최근에 CPI 나오고 급격하게 내려왔죠. 누구는 안 받아, 누구는 받아. 굳이 이런 자료까지도 나온 거는 뭐 그거 같아요. 또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보면은 블룸버그에서 이 스트레스 금융환경 스트레스 지수 발표한 거인데 그것도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자료까지 썼던 걸 보면 역대급 긴축을 해나가도 금융시장에 별 문제가 없으니 우리 더 긴축할 수 있어라는 거를 블라드가 얘기를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하여튼 좀 나눠져 있다는 게 더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월러나 블라드는 매파죠. 컬린스나 브레이나드나 이런 쪽은 비둘기죠. 보스틱은 왔다 갔다 하는데 요번에 비둘기 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연준이 상당히 나눠져 있는 것 같다. 내부적으로. 그런 거고요. 네. 뭐 결론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말을 했는데 사실은 블라드도 모르고 콜린스도 모르고 브레이나드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 연준은 또 행동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데이터 중요하다. 다만 그 사이에 말들에 대해서는 조금 듣기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위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반응은 좀 할 테지만 뭐 결국 돌고 돌아서 제가 한 1분 사이에 같은 얘기 3번 하네요.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렇게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에나 좀 회자가 돼서 한번 어떤 내용이었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어떻게 평가를 하냐 그걸 한번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3번째 주제였고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